5전으로 전주보다 26원 63전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류세 할인폭이 유지된 경유는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보다 10원 52전 내린 1리터의 리터당 1,718원 18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의 판매 가격은 주간 단위로 7주째 내렸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6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3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예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나 물자 지원뿐 아니라 무기 제공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 자금도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 액수는 28억 5천만 달러로 여기에는 경량 탱크급 전투 역량을 가진 브래들리 장갑차 50대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눈이 날리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말 예전부터 해왔지만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있죠. 예전에는 텔레비전 통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그 다음날 어제 그거 봤어?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는 그 넘쳐나는 콘텐츠에 너 그거 알아? 이렇게 묻는 시대입니다. 보고 읽을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러다 보니 긴 글을 곰곰이 읽는 것보다 짧은 글을 속독하게 되고 그래서 문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자, 새해 첫 주말인데요. 잠시 삶의 속도를 좀 줄이고 묵혀뒀던 책을 꺼내서 곰곰이 읽어보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이지혜 캐스터. 네, 시각 고속도로는 토요일답게 지방 쪽 이동이 어렵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이 답답한데요. 오산이나 남사 부근 주춤했다가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휴게소까지는 13km 구간 길게 막힙니다. 이에 반해 서해안선은 목포 쪽으로 팔탄 분기점에서 주춤했다가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는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중부선은 남이 쪽 이동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대체로 수월한 흐름 보이고요. 하남 쪽으로는 음성 휴게소와 일죽 사이로만 잠깐 속도 줄입니다. 스키장이나 바다로 떠나는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강원권 내에 정체가 길어졌고 원주 분기점부터 소초 졸음쉼터까지 막혔다가 횡성 휴게소나 둔내터널 부근 다시 정체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 양양선은 경기권 내에서만 혼잡합니다.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밀리는데 해당 구간 지나려면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원권 내 상황은 괜찮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그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관련 논란이 계속됐어요. 예. 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저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었죠. 의원들이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했고 국정원이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은 맞다라고 국정원이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북한이 1에서 6m급 소형 무인기 5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폭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좀 이 국정원의 입장과 군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국정원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지만 군은 거리와 고도 그리고 북한의 능력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까지 촬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지금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군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전비태세 검열도 하고 있잖아요. 예.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나요? 예. 이번 주에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 무인기를 처음 발견한 시간이 군은 10시 25분이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6분 일찍 탐지 자산에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소형 무인기의 특성 때문인데 이번에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2m 정도로 작잖아요. 소형인데 예. 그래서 레이더상에서는 풍선이나 새떼와 구별이 되지 않는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6분 정도 무인기 항적이라고 이게 판단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남하를 하자 무인기로 판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군 지휘부 인사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그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예. 그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네요. 예.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9.19 남북 군사 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이 됐죠.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한 건데 남북은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내용의 그렇죠. 합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하루에만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지대로 역대 최다인 560발의 포사격을 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9.19 군사 합의를 위반을 해왔습니다. 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무인기 침범까지 북한은 총 17건의 합의 위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맞대응 성격의 조치를 취하면서 합의를 위반한 것은 남한은 3건이었고요. 그러면서 기존에도 합의가 사실상 북한에 의해서 깨진 상태다. 그 의미가 없다. 남한만 합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능력만 떨어뜨리는 일이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건데요. 다만 대통령실도 표현에 굉장히 신경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파기라는 확정적 표현 대신에 효력 정지 검토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위를 조절한 거죠.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를 던질 경우에 북한이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북한에 경고는 하면서 아직까지 합의 효력은 유지되는 거다. 이런 수준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좀 표현에 신경을 썼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좀 높이겠죠? 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난해 말부터 이미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이긴 한데요.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이번 발언으로 사문화되게 되면 긴장감은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군사 합의가 사실 남북 모두한테 이득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완충지대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 긴장감은 높아질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한에게 선을 넘지 마라라는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줘서 북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북한 핵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 윤 대통령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발언 내용이 조금 달라서 이게 또 주목됐죠. 예,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 핵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한국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운용을 계획하고 훈련한다.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로이터 기자가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no,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로이터 기사는 미국 행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은 어렵다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논란이 말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논란이 일었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바로 수습에 나섰는데 로이터 기자가 물어본 핵 연습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는 맞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예.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노라고 대답을 한 거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논의하고 있는 거는 핵 우산 제공과 관련된 논의고 이 논의는 진행 중인 것은 맞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자 백악관도 해명을 했는데 핵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핵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은 논의를 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핵 확장 억제력 제공은 이미 해왔던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해온 것은 계속 논의하지만 핵 공동 연습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방금 언급한 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 다음 주부터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라고 하죠. 그 정개특위 활동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갑자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던 거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서울 종로 지역구가 있으면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인데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뭐냐면 승자 독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30.0% 득표를 하고 그리고 B라는 후보가 30.1% 득표를 하면 B라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데 0.1%포인트 차이로 100%의 의석 100%를 가져가는 게 맞냐 예. 이런 비판이 있었죠 지금까지. 예. 그리고 A 후보에게 투표한 30% 이거는 사표 즉 죽음표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선거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호남에서는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원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양당 체제를 강화하고 최근에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정치의 양극화를 강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돼 왔습니다. 맞아요.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의 크기를 좀 더 키우고 대신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열리고 그리고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뽑힐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소수당도 선출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다당제 가능성도 생긴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예.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발언에 호응해서 의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적어도 내년 총선 때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 과거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 그런 건데요. 지역구 하나 합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하긴 그랬죠. 예, 의원들에게 의원 배지는 사실 목숨과도 같은데 절대 양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특히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영남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도 쉽게 당선되는데 굳이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정개특위에서도 여야 통틀어서 대부분 관심이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좀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재수 의원밖에 없는데 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면서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제에 좀 관심이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봐도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게 아니라 질문이 나와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도 단점이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서 3명을 뽑는다고 했을 경우에
A 후보가 30%를 득표를 하고 그리고 B 후보가 25%를 득표를 하고 그리고 C 후보는 5%를 얻었어요. 그럼 C 후보도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 후보는 30%를 얻고 C 후보는 5%를 득표를 했는데 두 후보가 모두 한 석 똑같이 얻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대선거구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적은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표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항상 같이 거론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30개 지역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해봤는데 해봤죠. 그땐 양당제나 지역주의 타파에도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학계 목소리가 많은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률이 높진 않거든요. 예. 자, 그건 그렇고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투기 청문회가 있었고 새로 나온 얘기가 좀 있었나요? 사실 크게 별로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맹탕 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왔고 기존에 보도 등으로 나온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증인 입으로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사실을 밤 11시 이후부터 알았다라고 계속 진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밤 10시 38분부터 압사 신고가 계속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왜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몰랐냐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이임재 전 서장이 다른 무전들도 섞여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이전 서장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사 당일에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음주를 했었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도 좀 우회적으로 언급은 했는데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음주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거고요. 다만 윤 청장은 그날은 주말이었고 참사 전 그날 일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신년을 맞아서 지난 2일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는데 문 대통령 어떤 발언 내놨습니까?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분당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친 이재명계 그리고 비 이재명계로 지금 당이 지금 양분이 돼 있는데 단일 대우를 해달라 이런 요구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보였는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무인기 이 대응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대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인사와 만나서 다 지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을 한 거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무인기를 이렇게 확인은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취지로 반박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또 재반박성 발언을 브리핑을 했는데 무인기 대비는 특정 시기에만 진행한 게 아니라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상당히 또 강한 비판적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계속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중앙일보 윤성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 그리고 현재 도로 상황 각각 알아봅니다. 날씨 먼저 살펴보죠.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오늘도 하늘이 온통 부였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가운데 경기 충청권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이고요. 여기에 황사까지 날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로 올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내일도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상으론 추울 수 있겠고요. 특히 전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과 대구의 기온이 영하 4도로 반짝 춥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오늘만큼 오른 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71%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날씨 정보 들으셨듯이 야외 활동하기에 여건이 좋지 못한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꼭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 구간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집회 준비 관계로 세종대로 서울역 방면으로 숭례문 교차로 부근 전차로 통제 중이고요.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밀리고요. 이후 순산터널과 8탄분기점을 지나서 화성휴게소 쪽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다가 충청권에서도 정체가 시작돼서 천안과 대전 일대로 막히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남풍새 차량터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네, 저희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는요, 당권 주자분들의 개인 일정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당권 주자들과의 인터뷰를 소화할 예정인데, 오늘 그 첫 순서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부부 동반 초청 받으셨다고요? 예. 날짜 잡히셨어요? 아닙니다. 사실 그때 대통령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 그때 한번 관저에 초청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이어서 이제 여사님께서 부부 동반으로 한번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미 정해진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좀 아까 대통령께서 먼저 오셔서 길게 얘기 나눴다는 게 어디로 오셔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은 정부 관료라든지 국회의원들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 거기서 한 테이블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말씀입니다. 그때 안 의원 앉아 계신 테이블로 오셔가지고 꽤 길게 네. 이야기를 나누셨다. 네, 그랬습니다. 길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주였습니다. 그건 그냥 인사하신 거네. 특별한 건 없었군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서 식사 한번 하자는 거는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또 지금 관저로 옮기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분들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해 보더라도 윤 대통령님과는 일만 했지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좀
부족했습니다. 아,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사실 일을 할 때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안철수 의원 부부만 초청한 게 아니라 이미 김기현 의원 부부는 갔다 오셨다는데요? 네네. 그 이 관저 초청이라는 게 당권 경쟁에 나선 후보분들을 뭐 어쩌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도 나중에는 그 국회의원 전원들 아마 부르시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관저에서 식사하자는 게 당권 경쟁과는 무관하다 한마디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안철수 의원 이번 전당대회 대표에 나서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출사표를 던져보세요. 왜 내가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우선 제 강점 말씀드린다면 저는 영남에 뿌리를 둔 수도권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는 강북에서 초선 재선을 했기 때문에 예. 강북이라든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그 총선은 수도권 승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미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 3기 이래 최대의 그 교섭단체를 만든 그런 또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중도와 2030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본 결과 이분들은 어떤 당 소속보다는 이 후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유능하고 예. 그리고 또 얼마나 헌신적인가. 그래서 뭐 대구에 코로나 의료 봉사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저 1,500억 기부를 한 그것을 가지고 원전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했던 것들. 예. 아마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 이 공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천 파동이 항상 그 문제의 근원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저는 당에 빚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후보 중에 유일하게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들로 보면 근데 이렇게 당장 대표가 되신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린 조사 결과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룰은 정해졌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지지층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권리 당원들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권리 당원 그 명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권리 당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제가 제일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해보셨어요 혹시?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것을 조사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아직 그 권리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적은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뭐 당 차원에서는 하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1등한 적이 많다. 네. 뭐 확인 불가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100% 당원으로만 경선 룰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이세요? 좀 문제 있다고 보세요? 뭐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우선은 룰은 이 지도부에서 정합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서 뛰는 선수는 그 룰에 따라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해진 룰에 대해서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있다가 빠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룰 변경 논의가 있을 때는 좀 부정적 입장은 피력하신 바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그 권리 당원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정해진 룰에는 따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김장연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월 되면 쉴 텐데요. 3월이 되면 쉬어요? 예. 김장김치는 3월이 되면 쉽니까? 뭐 그리고 좀 더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텃밭연대 아니겠습니까? 텃밭연대, 영남권연대.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중도와 보수가 통합하는 연대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저는 사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 의해서 배척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대통령이 되신 거는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뼈아플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건 아마 민주당이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일이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의 가장 타격이 되는 거고 어찌 보면 바로 그게 중도 보수 통합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김장연대란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어제 오늘 사이에는 나경원 후보가 나설 거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나경원 부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정가에 막 회자되는 건 뭘까요? 예, 뭐 그 내부 내용이야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 예.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윤심파리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저는 윤심파리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윤 대통령께서 화물연대 잘 해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그냥 본인은 아무런 후보는 당대표 후보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걸 팔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올라간 지지율을 예. 네, 그래서 저는 윤심파리 후보가 아니라 저는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겠다. 저는 저대로 대통령께서 지금 모든 걸 하실 수는 없으니까 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 힘을 보태겠다. 예. 그것이 저는 윤힘 보태기 후보가 되는 것이 당 대표 후보로 나오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을까? 이걸 제일 궁금해하는 것만은 사실 아닐까요? 네, 그런데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의원이라고들 얘기들 하던데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께서는 정말 완전한 반윤이 아닌 다음에는 예. 열려 계시고 있습니다. 완전한 반윤은 누굽니까? 한 분 계시죠. 한 분? 예. 한 분이라고 딱 하는 거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맞군요.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완전한 반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대표가 돼도 좋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잘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예.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예. 뭐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즘 대통령께서 열심히 강조하고 계시는 3대 개혁이라든지 예.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벌써 몇 달 동안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이뤘습니다. 예. 지금 뭐 언급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볼까 하다가 미리 여쭤보면 사실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막판에 안철수 당시 후보께서 이제 출마를 접고 윤 대통령 지지를 하면서 이른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선에 큰 공을 세우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후에
그 후보 단일화를 한 만큼의 정치적 대가를 받았느냐 이렇게 뭐 냉정히 따져보면 인수위원장 하신 거 말고는 뭐 받으신 게 안 보여요. 제가 인수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당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이제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데요.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실력을 입증할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여쭤본 건 그래도 후보 단일화 통해 대통령까지 만드는 1등 공신이었으면 권력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별로 가지신 게 없잖아요. 아니,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 사실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민심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고 예. 이제 이 어젠다를 가지고 이제 아마도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 2달 동안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요. 예. 그때 제가 가진 비전이나 생각들을 말씀드리면서 예. 많은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얻겠습니다. 예. 원칙적 답변을 하시는군요.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아마도 다음 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름 나왔던 분들만 좀 여쭤보면 유승민 의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야 제가 판단할 몫은 아닙니다. 근데 예. 뭐 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린다면 예. 출마하실 수 있는 분은 다 하시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이번에 국민 여론조사를 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당원들만의 잔치가 되고 오히려 그 컨벤션 효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예. 그건 당으로 봐서 손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마를 하셔서 예.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모이고 예. 그리고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 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는 것을 바랍니다. 예. 근데 특별히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이제 당연직 위원장은 대통령이시고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역할만 충실히 해라 나가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개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안 의원 생각에는 나경원 전 의원도 나오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번에 이제 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다는 얘기는 사전에 뭐 이렇게 후보 간 연대 이런 거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원래 이 결선 투표제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에게 1차적으로 투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두 사람이 정해졌을 때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연대의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된 줄어들죠. 그 의미가 뭐 거의 상실이 되는 그렇죠. 뭐 그런 것이 이 투표의 특징인데요. 예. 아마도 이번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있기 전에는 후보 간에 뭐 합정 연행해서 어느 후보는 사퇴하면 누구를 지지하고 뭐 이럴 필요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까? 경선 과정에서 누구랑 좀 손잡고 싶다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수와 중도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통합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중도 그리고 2030 세대한테 내가 힘이 있다, 인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일반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더 중도나 2030한테 인기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뭐 역선택이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 지지층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것을 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양쪽을 찍지 못하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한 당에만 소속돼야 하지만 예, 예. 양당 다 이렇게 소속된 그런 경우들도 지금 좀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수치가 높게 나온 조사 결과 같은 건 다 민주당 지지층이 하는 거다. 그건 실제로 거기 그 분석에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고요. 그 당대표 하려면 수도권 출마해야 한다.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도 그냥 거기 텃밭에 안주하지 말고 수도권으로 옮겨라. 이런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그 시내에서 최전선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예. 푸틴은 러시아에서 저 멀리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덩치로는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막상막하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만큼 이제 그 지역의 그 민심 그다음에 또 그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예. 자기의 결기도 보여주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난번 총선은 수도권에 패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100석 정도 거의 비슷하지만 수도권은 121석 중에 17석밖에 못 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작은 당으로 쪼그라들었지만 그렇죠. 예. 이제 다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도 이제 그 수도권에서의 승부가 그렇죠. 명암을 가릴 겁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승부가 최대 승부처니 다들 수도권으로 나와라. 이 말이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이 연초에 대통령이 그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꺼내면서 이게 화두로 떠올랐는데 안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한 의원의 지역구가 그 규모가 서울의 9배 정도 면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선거구를 4개를 합쳐가지고 4명을 뽑는다고 하면 그건 예. 좀 물리적으로 그렇죠.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도농복합, 예. 즉 도시에서 가능한 곳은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나머지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이런 그렇죠. 것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상으로 따지면 내년 4월이 총선인데 1년 전인 올해 4월까지는 선거법 개정 끝내고 선거구 획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시 또 그 위성정당 이슈가 떠오르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예. 국민들께 예.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하자. 그렇습니다. 그 이왕이면 반드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이 말씀이시군요. 그게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옛날로 복귀할 수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지난번으로 몇 년 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진된 형태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좋은 결과를 있게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식 출마 선언 아마 다음 주 중에 하실 것 같네요. 안철수 후보 연결해 봤습니다. 마야가 부르는 나를 외치다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뵙죠.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눈도 부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토론 문화가 예전보다는 더 활발해지고 있지요. 토론과 관련해서 말할 때 난상 토론이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는 난상 토론이란 말이 한 단어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난상 토의 또는 난상 수기라는 말은 있습니다. 난상 토의와 난상 수기는 모두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를 뜻합니다. 여기서 수기는 익을 숙자에 의논할 의자를 쓰고요. 깊이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함이란 뜻입니다. 물론 난상과 토론을 띄어서 쓴다면 난상 토론도 가능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난상이란 말의 뜻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난상에서 난자를 어지러울 난자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상은 불에 데일 난자에 장사 상자를 써서 충분히 의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을 가리키는 한자어 표현으로 난상공론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오랜 시간에 걸친 난상공론의 결과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